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1.24% 오르면서 44,025선의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0.64% 오른 19,756선에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6,04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스케줄들이 많이 나오는 날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행지수와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 그리고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SL그린, 디스커버, 알코아 등등 몇몇 기업들의 어닝이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기업 정도는 부동산을 대표하고 있는 SL그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언제부터 또 얼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나요? 네, 현재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2월 1일부터 징벌적 관세 10%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주요 이유로는 펜타닐 밀수와 불법 화학 물질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긴 했으나 대선 캠페인에서 언급했던 60% 관세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라는 게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다라고 전달이 됐습니다. EU 쪽의 관세 부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EU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월 1일부터 25%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미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4월 1일까지 연방기관들의 무역적자 국가의 관행 분석 및 구제 방안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으며 저가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 변경 검토도 포함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다보스 포럼이 진행 중인데 그 가운데 안에서 여러 국가들의 현재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으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화해적인 태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캐나다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 리스트를 현재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 농가들은 이런 관세에 전체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옥수수 농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무역 단절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뿐만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의지도 보여줬는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프로젝트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기준으로 취임 이틀째 발표한 716조 원의 AI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AI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중심으로 미국이 AI 산업을 대대적인 확장과 리더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이 프로젝트는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도 관련 산업과 시장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규모는 약 총 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가 발표가 됐고요.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이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소프트뱅크는 1,000억 달러 초기 투자 이후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으며 오라클은 텍사스 아빌린을 포함해서 2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며 AI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를 투자를 통해서 AI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것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조되었던 AI에 대한 안전성 및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경쟁을 이기겠다라는 부분이 통과가 됐으며 현재 AI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할 의무에 대해서 폐지를 했으며 이런 데에 대해서 현재 기존 바이든 정부의 AI 관련된 투자 및 행정명령은 철회하지 않으면서 양쪽의 균형을 다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업계 리더들의 반응은 오픈AI CFO 같은 경우는 미국이 AI 기술의 경제적 선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조치다라고 전달을 했으며 구글은 AI 인프라 투자에 있어 장애물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으나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AI 안전성 테스트 공개 의무 폐지가 논란이 되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 소식에 어제 오라클의 주가가 급등 마감한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간밤 넷플릭스의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는데요. 실적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넷플릭스가 어닝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매출이 예상치였던 101억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102억 5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매출에서 상회를 했고요. EPS 동안 4.27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4.2달러를 총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유료 멤버십 회원수의 증가였는데요. 1,900만 명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증가로 월가의 예상치였던 920만 명 증가를 2배 이상 상회하게 되게 되면서 총 유료 회원은 3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장 배경에는 아무래도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 도입이 가장 커다란 히트를 했으며 오징어 게임을 포함한 히트 콘텐츠에 대한 성공이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실적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13% 이상 급등하기도 했으며 현재 지난 12개월간 주가가 79% 상승하면서 S&P 500의 성장률이 24.7%를 크게 상회하는 목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여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과 동일비 현재 매수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넷플릭스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운영 마진 확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제품 시장에 대한 적합성과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며 사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던스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중립적으로 평가를 하는 골드만삭스의 목표도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다보스 포럼이 진행 중입니다. 역시 가장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일단 유럽의 관세 대행에 대해서는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해서 독일, 스페인, 유럽 지도자 등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런 부분들이 10% 관세가 유럽 수출의 30% 관세 감소, 그리고 25% 관세는 수출의 70%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페인 총리의 페드로 산체스는 무역 전쟁을 피하고 미국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촉구할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는 미국 기술주와 사모 신용 판매를 권고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은 결국 미국 시장에 악재를 자가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WHO의 탈세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국가 리더들은 글로벌 헬스케어의 자금 조달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들이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미국 주식 시장의 자산 가격이 다소 과열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이 가격을 정당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적자, 지정학적 위험,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